다들 한 번쯤은 기침 때문에 이거 그냥 감기 맞나 하고 걱정해 본 적 있으시죠?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혹시 더 심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떨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흔한 기침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속, 그러니까 호흡기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우리 몸의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 지도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우리 호흡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 호흡기계는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2층짜리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층은 코에서부터 목소리를 내는 후두까지, 이걸 상기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아래, 공기가 본격적으로 폐로 들어가는 길목인 기관부터 폐까지, 여기가 바로 2층, 하기도입니다. 이 1층과 2층의 구분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그 집이 사실은 외부 침입자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대한 요새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이 요새의 방어 작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침입자들은 이 요새의 정문에서 바로 막힌다는 거예요. 이 정문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1층 상기도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인 셈이죠. 그런데 만약 이 첫 번째 방어구역, 이 1층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겪는 그 흔한 질병들, 감기나 목 아픈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코감기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급성 바이러스성 비염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름 그대로 바이러스가 코와 목에 딱 달라붙어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1층의 문제죠. 증상은 뭐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열이 살짝 나고 목이 칼칼하고 콧물이 흐르거나 코가 꽉 막히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그리고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아프기 시작하고 나서 이틀에서 사흘째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때죠. 그리고 이 1층에서도 감염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랑 증상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 코 주변의 빈 공간,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얼굴이 띵하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부비동염이 되고요. 목구멍, 즉 인두가 아프면 인두염,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성대에 문제가 생기면 목이 확 쉬어버리는 후두염이 되는 거죠. 다 같은 1층의 문제라도 위치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교활한 침입자들이 1차 방어선을 뚫고 더 깊숙이 2층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는 거죠. 하게도, 즉 2층으로 내려가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급성 기관지염입니다. 이건 폐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고속도로, 즉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서 꽉 막히고 굳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렇게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증상도 다르겠죠? 가래가 끓는 기침이 멈추질 않고 가슴이 막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숨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목감기랑은 차원이 다른 훨씬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불편함이에요. 자, 이제 이 고속도로를 지나서 최종 목적지, 우리 호흡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공기주머니, 폐포인데요. 폐렴은 뭐냐면 바로 이 작은 공기주머니들의 감염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공기로 가득 차서 산소를 교환해야 할 이 풍선 같은 공간이 염증 때문에 끈적한 액체나 고름으로 채워져 버리는 끔찍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기관지염과 폐렴의 결정적인 차이 꼭 기억하세요. 기관지염은 공기가 다니는 길, 즉 고속도로의 염증 문제예요. 하지만 폐렴은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공기주머니 자체가 감염된 겁니다. 길이 막힌 것과 목적지가 파괴된 것, 이 차이가 두 질병의 심각성을 완전히 갈라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공기주머니가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폐렴이 훨씬 더 위험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기도 감염 중에는요, 좀 다른 규칙을 따르는 아주 특별하고 끈질긴 적이 하나 다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은 참 독특한 녀석이에요.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면역 체계가 아주 강력하게 이 균을 딱 봉쇄해서 가둬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감염은 됐지만 아프지는 않은 상태? 이걸 잠복결핵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수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라도 내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이 갇혀있던 균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는 거죠. 활동성 결핵으로 넘어가면 증상도 아주 특징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2주 이상 기침이 멈추지 않고 밤에 잘 때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쭉쭉 빠진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니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전쟁터가 어디인지 다 확인했죠?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침입자들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반격하고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가장 똑똑한 싸움은 사실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이기는 거죠. 네, 바로 예방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예방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예방접종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년 맞는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백신 있잖아요. 이 백신 하나만으로도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독감을 무려 70에서 90%까지 막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말 엄청난 효과 아닌가요? 자, 그럼 일단 병에 걸렸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적이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감기, 독감, 급성 기관지염은 바이러스가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침 좀 한다고 무조건 항생제를 먹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무기니까요. 바이러스성 질환의 최고의 치료제는요, 사실 아주 간단해요. 푹 쉬고 하루에 물을 2에서 3리터씩 마셔주는 겁니다. 반면에 세균이 원인인 폐렴이나 결핵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반드시 그 세균에 맞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죠. 적에 따라 무기를 다르게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은 사실 어떤 호흡기 질환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인이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우리 몸이 스스로 싸워서 이겨낼 힘을 주려면 결국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담배 연기처럼 폐를 괴롭히는 것들을 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회복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폐는 정말 매 순간,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이 놀랍고 고마운 우리 몸의 최전선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더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